산으로 서점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당 선생님이 한 분 방문하셨다. 서점으로 향하는 길의 끝에는 신라 시대 때 창건된 법흥사라는 매우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그 유명세 덕분인지 몰라도 무당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러 매년 방문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가는 길 중간에 웬 서점이 생겼다고 하니 신기해서 구경 삼아 찾아왔다고 했다. 한국에 5곳밖에 없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는 정멸보궁을 향하는 길목, 그 길목의 틈새에 굽이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서점 인디문학 1호점이 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서점을 둘러보던 무당 선생님은 사라는 책은 사지 않고 대신 내가 원치 않는 말들만 선물로 남기고 떠났다. 이곳은 바람이 통하는 길목이니 담이든 화단이든 세워서 바람길을 막아두는 것이 좋겠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세가 이곳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으니 나쁜 일은 없겠다. 앞산에 산새가 먹으로 그린 듯 선이 굵고 거치니 산의 기운을 잘 받아낸다면 큰 작품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산새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할 수도 있겠다 등등. 총론은 풍수지리상 서점 위치가 수행하기 좋은 암자터라는 말이었는데 그 평은 꽤나 내 마음에 들었다. 물론 마음에 든 것과 별개로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꽤나 신뢰하는 편이므로 무당 선생님이 지목했던 위치에 화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바람길을 막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앞산을 향해 잘 부탁해 하며 인사를 건넨다. 큰 작품도 써야 나오는 거니까 틈틈이 몸을 일으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공모전에 내보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 이건 종교나 무속신앙의 영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옳다. 말의 힘이라는 건. 말의 힘. 최근까지 내 입으로 가장 많이 발설했던 말은 망했다 였는데 요즘 즐겨보며 응원하고 있는 걸그룹 리센느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미음으로 바뀌었다. 리센느 멤버들이 습관처럼 망했다라는 말을 쓰니까 소속사에서 금지를 시켰고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는 망했다 대신 미음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는 중이다. 망했다 대신 미음을 썼기 때문일까? 무명에 가까웠던 걸그룹 리센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례 없이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며 덕분에 몇 년 전 나왔던 노래가 역주행을 하는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미음의 마법 같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고백하자면 서점은 진작에 미음했다. 서점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은 그 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사실 서점은 위기가 아니다. 내 인생이 위기지. 본인의 책에 서점을 언급해 주신 이슬아 작가님, 무보수로 일일 서점원 행사를 진행해 주신 박참새 시인님과 성혜나 작가님, 편집자 K 윤정 누나, 책방무사 요조 누나, 이외에도 시골의 작은 서점이 미음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신 많은 작가님과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기라는 건 기른 개처럼 떠날 생각이 없이 어느새 서점의 반려위기가 되었고 결국 나는 돈 벌러 밖으로 나섰다. 큰 서점에는 큰 월세가 따르기 마련이고 서점의 수명은 임대차 계약사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니 보통 2년이 되면 많은 서점이 자연 소멸한다. 그러고 보면 나는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으니 선방을 하긴 했다. 서점을 10년 동안 운영하면 우화등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저 채워보려고 한다. 이제껏 사라지지 않고 서점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나의 노력이나 재능 덕분이 아니다. 신용 덕분이지. 사업자 대출이 큰 몫을 하였고 덕분에 나는 작은 서점인데 큰 대출금이 따라오게 되었다. 돈 얘기는 조금 없어 보이나? 문학과 출판과 동네 서점은 추상적인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다. 희망과 낭만, 무형적 가치와 같은 것들로 말이다. 물론 우리 서점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또 마냥 그런 것만으로 채워진 것도 아니다. 근본은 역시 반반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선 마트에서 쌀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엔 평일에 서점문을 닫고 품을 팔러 다닌다. 시골에 있어서 좋은 점은 여기저기 품을 팔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봄철에는 사과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여름에는 또 바짝 서점을 운영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철이 되니까 다시 농장에 가서 품을 팔 예정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동네 서점 사장에게는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물론 인생은 각자 도생이며 그건 서점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2년을 넘긴 서점은 어느 곳이든지 저마다 서점 사장의 고유한 개인기로 이 험난한 사양 산업을 뚫고 살아남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꿈과 희망과 낭만을 말하지만 뒤로는 사업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좀 삐뚤어져서 앞에서 돈을 말하고 뒤로만 희망을 품고 있을 뿐. 고백하자면 나의 재주는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것에 있다. 서점 인디문학 1호점이 탄생하기 3년 전에 출판사 인디문학 1호점이 먼저 설립됐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고급 정보다. 독립출판 제작자로 시작된 글과 책과 서점의 연결고리는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나를 작가도 아니고 편집자도 아니고 서점 사장도 아닌 잡다한 혼종으로 성장시켰으며 덕분에 이것저것 할 줄은 알지만 무엇 하나 빼어나게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완성되었다. 서점을 하며 책을 팔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이제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지겨운 말이 되었고 나 역시 그간 책을 팔아 돈을 벌기보다 책을 만들어 돈을 벌어왔다. 다른 서점들이 모임이나 북토크, 강연 등으로 돈을 벌 때 나는 용역을 따냈다. 이 지면을 빌려 우리 출판사의 가장 소중한 클라이언트였던 영월군청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래 맞다. 요즘 왕가 사는 남자로 핫한 바로 그 영월이다. 처음 서점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딱 1년만 해보려고 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통장 잔고가 그만큼 뿐이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은 실전이었고 오픈 3개월 만에 잔고가 바닥나 서점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과 직면하고 말았는데 그때 나를 구원해준 고객님이 영월군청이다. 당시 영월군청 홍보 마케팅 팀은 영월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던 중이었고 나로서는 나름 기획과 출판과 여행이라는 간단해 보이지만 자그마치 3가지 기술이 합쳐진 콤비네이션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사업 제안서를 쏘아 올렸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영월 한 달 살기 시리즈다. 청춘유리 작가의 그 여름 젊은 달, 이슬아 작가의 이슬아 생활집, 이정화 서예가와 신유진 소리꾼의 월화휴이, 요조 작가의 가끔은 영혼을 묻고, 그리고 번외로 양다솔 작가의 영월 산과 별을 넘으며까지. 영월 홍보 책자를 제작하며 서점과 나는 살아남았다. 나를 진짜로, 물리적으로, 형이학적으로 살린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들이다. 이대로 쭉 시리즈가 유지된다면 서점으로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은 꿈을 꾸게 되었을 무렵 여느 공직사회가 그러하듯 담당자가 교체되며 내 꿈도 함께 교체되었다. 그래서 나는 또 미음했고 품팔러 다니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런 동네 서점 탐방이니 소개니 하는 콘텐츠를 별로 반기지 않는다. 대부분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페이지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서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라고 여겼으나 이제는 BTS나 블랙핑크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게 아닌 이상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연차가 쌓이다 보니 그간 신문과 잡지와 기타 미디어 등등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글도 써서 보내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나름 열심히 다 해봤는데 막상 실제로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슬아 작가님 책 보고 왔어요 라고 하는 슬아짱의 팬분들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라도 거절하면 그게 또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서 거절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희망을 쫓는 일. 정마담이 도박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으니까 서점판에 있는 나 또한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바보가 맞다. 물론 나는 이곳 웹진 당신의 책이 잘 되었으면 한다. 진심이다. 다른 무엇보다 고료를 주니까. 소개니 인터뷰니 촬영이니 본인들 콘텐츠로 동네 서점을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돈을 지불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매체의 요청을 받아 글과 사진을 보냈었는데 이제껏 비용을 받아본 곳은 단 2곳뿐이다. 그곳이 바로 국악방송과 여기 당신의 책. 이 이외에 어디선가 나와 인디문학 1호점을 보게 된다면 그곳들은 돈도 안 주고 콘텐츠 뽑아먹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새끼들. 물론 동네 서점은 딱 이용당하기 좋은 포지션이다. 대충만 살펴봐도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 장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포장되어 있다. 서점에는 이 시대의 멸종한 낭만이 있어 보인다. 역시 책의 주요 효능은 있어 보임이 맞나 보다. 그래서 나는 서점에 씌워진 이 잘못된 프레임, 그 모든 환상과 추상과 형이상학적인 개념어들로 포장된 이미지를 싹 걷어내고 싶다. 그렇게 걷어낸 이미지를 원래 주인인 도서관에 돌려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서점은 니세모노고 도서관이야말로 혼모노다.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네에 서점은 없어도 되지만
도서관은 없으면 안 된다. 서점 사장이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제 대충 글자 수를 채운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다. 글은 일단 무엇이든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아무리 의미 있고 위대하고 엄청난 작품이라 해도 글이 재미없으면 그건 실패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래저래 많은 말을 했지만 서점 인디문학 1호점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일주일에 하루만 오픈하거나 1년에 한 달만 오픈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은 엉망이 될지언정 폐업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건 내가 뭐 책임감이니 의지니 책의 가치를 지키고 어쩌고 하는 그런 막연한 개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 개인을 위함이다. 내가 만든 서점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맥세이프 위에 올려진 아이폰 마냥 현대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내 안의 무언가가 충전되기 때문이다. 내 서점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내 인생은 망해도 서점은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다.